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이번에 또 연속으로 한번 밀린 거를 한번 다 찍어 보겠다고. 지금 저녁 9시인데 퇴근은 야근 때문에 학교 폭력이 요즘 좀 많아가지고 또 하다가 잠시 짬을 내서 이렇게 또 영상 찍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했던 거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교내봉사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 사건이 점점 하면서 마탁폭이 트렌드죠. 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마탁폭이 있는 것 수도 있겠지만 뭐 좀 약간 괴롭히는 목적으로 마탁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 범위가 사실 형법에 상정된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형법에 보면 이제 구성요건이라고 해서 뭐 살인죄, 뭐 사람을 살인한 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이제 범죄가 성립하는데 범죄 성립의 3요소죠.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학교 폭력은 결국은 이제 행정법이잖아요. 근데 형법하고 행정법은 지도 이념이 다릅니다. 형법은 이제 뭐 재형법정주의나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그리고 엄격한 증명이 돼야죠. 네, 인과관계도 네, 엄격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학교 폭력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처럼 엄격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형법에서는 무고죄라고 하면 좀 큰 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학교 폭력에서는 일단 신고하고 보자. 왜냐면 학교에서도 그거를 뭐 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신고했다고 하고 주장하면 무조건 마탁보고 신고하게 되죠. 그리고 뭐 학폭위에서도 학생이 뭐 피해 당했다고 인정하고 주장하면 호소하면 학교 폭력으로 인정을 대부분 해준 추세입니다. 그게 문제죠, 사실은. 학폭위에서도 그걸 걸러야 되거든요. 이게 학교 폭력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걸러야 되는데 그냥 학교 피해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되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계세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심판이 학교 폭력이 그냥 부모님 보호자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억울함만 쌓이는 거죠. 네. 주장에 대한 소명을 하고 상대방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런 행동 학교폭력이라고 된다고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정의에 해당한 학교폭력인지 이게 그런 게 만약 해당된다고 그 유사한 동질한 행위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학교폭력이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뭐 대부분은 또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딜레마죠. 그래서 보호자님들께서 어쨌든 아이들이래 뭐 사실 뭐 저희만 해도 학교폭력 대책 심의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 넘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근 200만 원의 정도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수임료도 수임료지만 결국은 학폭이랑 행정심판 딱 한 번밖에 못 해요. 재판은 3심이잖아요. 1심, 2심, 3심 뭐 3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1심에서 안 되면은 2심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대책 심의가 안 되면은 다시 대책 심의 열어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바로 행정심판으로 가야 되고 행정심판 잘못되면 바로 이제 소송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에 사실 대책 심의에서 방어를 충분히 방어를 하면 행정심판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근데 대책 심의에서 그냥 아유 아이들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그냥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을 가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서 그럼 사실 그 행정심판도 그리고 그것조차도 대부분 돈의 논리에 따라서 싼데 어떤 데 보면 30만 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행정심판이 30만 원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를 많이 의지를 하시게 되죠. 근데 정작 청구서를 받아보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청구서가 있죠. 제가 나중에 다음에 지금은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아마 그 다음 방송에서 제가 좀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조금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다른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제가 여기에서 하면서도 학생화해 중재원이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어쨌든 뭐 저 여기서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들어갔고요. 이 집행정지도 집행정지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청구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집행정지가 좀 급박한 경우에는 청구서의 내용이 좀 부실하죠. 뭐 기본적으로 뭐 위법 부당성만 간단히 다루고 청구서에다가는 집행정지 신청 때문에 좀 이렇게 돼서 좀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보충서면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의성인데, 그러니까 학교폭력 원칙적으로 고의성 있는 행위만 의율합니다. 네. 뭐 다른 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폭행, 성폭력 등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에 의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고의라는 거는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구속요건상 고의가 있고 책임 고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학교폭력에 내가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친구를 내가 학교폭력을 한다는 그런 친구를 때린다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되죠. 뭐 미필적 고의까지도 있어야 되죠. 네. 인식 있는 과실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난치다가 뛰어가다가 다른 친구하고 꽝 부딪혔어요. 나는 그 친구를 때릴 마음도 없었고 나는 그 친구와 부딪힐 마음도 없었고 다른 친구와 놀다가 도망가다가 그 친구랑 부딪혀서 좀 약간 상해가 발생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피해를 당한 친구는 이거는 학교폭력이다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이때까지 이제 그 청구인 보호자님 자녀분은 A와 B라는 친구가 놀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Z라는 친구랑 부딪힌 거, 이게 학교폭력위원회 대책심의에서는 학교폭력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경우인 거죠, 사실은. 이게 왜 학교폭력이지? 고의성이 없는데?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피해 학생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뭐 사과를 안 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폭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참,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 위원님들이 그냥 학교에서 옛날 구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보다는 좀 전문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 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도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하네? 라는 의문과 함께 이게 왜 학교폭력을 아니라고 했지? 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피해들이 사실은 보호자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아이고 뭐 똥 밟은 셈 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 자라나는 자녀는 다르거든요. 조금이라도 억울한 게 있으면 사실 해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가슴에 응어리가 되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그렇다고 뭐 행정사 찾아가고 변호사 선임하고 뭐 제가 아는 변호사님 유명한 변호사님들은 뭐 대책심의 가는 거 1,000만 원 행정심판 뭐 이렇게 뭐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뭐 돈이 많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라는 의미는 아니고 적어도 내가 보호자님들께서 우리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출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너무 경력도 없고 검증도 안 된다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비율을 지출하시더라도 검증된 뭐 저희와 같은 행정사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거죠. 네,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